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가 많지 않은 시간이 인생에 많지 않거든요. 거의 대학교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 시간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주식회사 닷 김주윤 대표님과 함께하는 캠타토크 티키타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캠퍼 2기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 민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경희대학교와 동대문구가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희대학교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캠퍼스 인근의 마을, 문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서포터즈를 담당하고 있는 케미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 소셜벤처를 대표하는 주식회사 닷의 김주윤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케미 서포터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케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케미 2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케미 2기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 게스트죠. 메인 게스트죠. 주식회사 닷의 김주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셜벤처 닷의 대표 김주윤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를 시작해서 모든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나 인프라를 만들어서 베리어 프리 사회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자 소셜벤처를 하고 있는 닷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학생분들 창업에 요즘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또 대학생분들을 대표해서 케미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많이 물어봐 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우리 주식회사 닷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 주식회사 닷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다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했던 이유는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책을 점자로 바꾸면 한 22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 시각장애 친구가 그러한 것들을 읽는 것을 목격했었고 그들이 이제 전자화된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존재하는 전자 디바이스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하고자 했던 거는 가장 좀 저렴한 점자 제품을 만들어보자. 또 디지털 점자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첫 제품으로 만들었던 게 여기 제가 오늘 차고 온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었고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런칭하고 또 활발하게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는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을 그동안은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 같은 글이나 소리로밖에 듣지 못하셨는데 여기 있는 닷들을 픽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들로 화면을 구성해서 실제로 이미지나 그래픽이나 웹사이트나 여러 가지 UI적인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닷패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건 역시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뭐 미국 교육부부터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분들도 저희 눈에 계속 보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마트 시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도시마다 한 30% 정도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디지털 인프라 자체를 접근하는 거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국의 많은 공공기관들 또 전 세계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시각장애인 수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시각장애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만 명 정도 계시고 전 세계로 보면은 2억 8천만 명 정도 계신데 시각장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아예 어떻게 보면은 빛도 구분하기 힘든 전맹이라고 부르는 시각장애, 좀 중증의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이 한 4천에서 5천만 명, 그 외에는 이제 저시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억 5천만 명에서 2억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장에 또 가치를 만들어가 계시는 그런 김주윤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스토리를 조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장애에 관련된 연관은 없는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었고, 그래서 그냥 창업 자체가 너무 하고 싶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3번 정도 창업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창업 중심으로 했었는데, 작은 성공도 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느꼈던 거는 좀 허무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 그냥 창업을 위한 창업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냥 다음 큰 거는 뭘까? 그냥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이런 것들이 염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제 삶의 의미 자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룸메이트가 지체장애인 친구들이 됐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2명 친구가 이제 지체장애인 친구였었고 그 친구들하고 2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라는 거를 그때 처음 굉장히 가깝게 접했던 거고 그러다가 제가 3번째 창업을 이제 염증을 느끼면서 그만할 무렵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었고 교회에서 점차 성경책도 보게 됐었고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애에 관련된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저는 그때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또 그맘때쯤에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야 될 상황이 있었고 학생이니까 이제 군대도 갔어야 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친구들과 시작한 게 다시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은 왔던 것 같고 어떤 되게 클리어한 골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보다 더 궁금한 게 그냥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기간에 이 제품화시키고 또 그것이 지금은 계속 개발되면서 또 수백억의 계약까지 이렇게 엄청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 과정을 말로 설명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요약한다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돌아보면은 굉장히 저나 또 저희 파운딩 팀의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맞게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의 연속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한양대 이제 신현상 교수님께서 저희 관련된 글을 써주시면서 기사 제목이 공감과 긍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과 긍휼을 했을 때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전염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도 전염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된다. 그러면서 저희 예시를 들어주셨었는데 저희도 사실 되게 작은 공감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도 공감해서 투자도 하시게 되고 또 좋은 엔지니어 분들도 그런 문제 공감해서 조인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옳은 뜻을 세워서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둘러보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요즘에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저도 너무 존경하는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해서 훌륭한 사람도 오히려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모이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정말로 저도 대표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소셜벤처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출발에 사실 저도 교육이라는 걸 많이 들었죠. 그때 대표님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영감을 얻고 또 많이 배우면서 또 그런 가치들을 계속 정의해 갈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표님의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네. 더 많은 후배 창업가들이 또 따라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여정인데요. 저는 사실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을 쭉 보다 보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혁신을 꿈꾸는 게 창업이다. 뭔가 가치를 꿈꿔야 한다. 라고 강하게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걸 자주 목격하게 돼요. 대표님이 그런 기준과 그런 좀 확신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감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공감만으로는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국 현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봤던 거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것들을 계속 목도했었고 그러면 그러한 전략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소셜 섹터, 사회적 문제 섹터에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항상 먼저 듣는 질문은 수익성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소셜 벤처를 하게 되면 과연 그런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큰 기업이 될 수 있냐. 그랬을 때 저희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먼저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글로벌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임팩트를 미칠 수 있으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파이낸셜적인 서스테너빌리티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발표도 많이 가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또 빠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굉장히 확 바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그냥 되게 뜨뜻미지근한 방식으로 뭐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고 이거를 빠르고 기술로 혁신적으로 풀어보자. 역시 생각하는 그 구조가 또 이제 스타트업스러운 또 이제 소셜벤처를 대표하는 이유가 또 이런 사고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도 글로벌 무대에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글로벌 무대를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설정을 했었죠. 처음부터 아무래도 그런 좀 한계점을 계속 말하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다. 말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꺾고. 일단은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가 창업한 지 한 3개월 됐을 때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평가를 패스해가지고 저희가 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이 돈으로 저희 팀이 한 그때 70~80% 투자해서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결승 무대로 갔었죠. 그 정도로 이 창업 정말 초창기 때부터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게 진짜 글로벌 문제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 정도 내용 들었으면 우리 대표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또 이제 대학생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대학생을 대표한 우리 케미분들이 준비한 또 질문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질문 바로 이어주세요. 네. 저는 저희 팀이 전부 학생들인데 이제 학생 신분에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는 건 이제 학업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학생 시절에 이걸 준비하셨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학교 내내 창업했었고 닷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저도 졸업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중퇴 아닌 중퇴긴 하지만 저희 창업자들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대학생 창업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점인데 잃을 게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우리가 창업에 1, 2년을 소진을 하더라도 얻을 거는 이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칠 수도 있고 또 뭐 학위 같은 경우도 30살 뭐 30대 초반 따도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을 했던 경험이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1차적으로는 했었고 이제 안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창업하고 있으면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되게 누구는 취직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성숙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 사이드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로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할 수 있을지 그냥 하다가 포기할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문화 자체가 나이를 신경을 쓰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시니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경험 있는 분들을 채용하면서 해결을 했었죠.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을 함께 하게 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회사를 신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점이기도 하고 이제 안 좋은 점이기도 한 거는 본인이 힘들어요. 네, 본인이 사실 정해지지 않은 그 불확실성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값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불확실성과 맞서는 그 훈련 자체가 사실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저는 정말로 좋은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실패할지라도 남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의 시선 정도? 그거는 뭐 사실 요즘 또 인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슬기롭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사이드는 그렇게 경험 있는 분들 또 내가 힘든 거는 사실 길게 생각하면 가장 값진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제 이 창업의 의지가 또 들끓는 분들은 아마 대표님 말 들었으면은 다 이제 창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값진 투자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생 시절에도 계속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닷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서 시간 순서대로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전의 창업들과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창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어쨌든 그 그만두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가장 큰 뭔가 비교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마음가짐의 변화가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했어요. 각 창업마다요. 네네. 각 창업마다 보다는 일단 저는 그 전에 것들과 네 번째 것에 대한 비교였긴 한데 답변하기 편하신 대로. 네. 일단은 이전 창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업가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저도 세 번의 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실패라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사실 나만의 것이잖아요.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공유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실패한 과정들이 다 어떤 이야기의 좋은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항상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 앞장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바탕으로 이제 이유를 명확하게 찾고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과정이 없었으면 또 이런 것들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이 됐었죠. 그 실패의 과정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 지금의 저는 그런 문제는 없죠. 이거에 대해서 뭐 허무함을 느낀다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허무함이나 사실 이유를 모르겠다 했지. 번아웃이 온다 했지. 근데 번아웃도 사실 이유를 알면 번아웃도 그냥 쉬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결국엔 안 하게 되는데 사실 회사는 창업자가 하는 순간 끝이거든. 그러니까 대표는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의 세팅부터 하고 시작했다 보니까 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이게 그 실패의 경험은 기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들은 결국에는 다 좋은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지금 사회적 파급력을 이끌어내는 소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소셜벤처 BM을 설계하다 보면 수익성과 이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주식회사 닷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가치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하셨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소셜벤처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XTC라고 가장 큰 사회혁신 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저희가 우승해서 이제 파운더들이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파운더분들이 손영권, 하만 의장님, 뭐 제리양, 야후 CEO, 뭐 주메투잔, 빌타이나 이런 분들이셨는데 그런 분들도 다 얘기하시는 거는 sustainability first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문제여도 sustainability가 없으면 결국엔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소셜벤처를 설계하는 초반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대한 거 생각하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수의 사회적 문제들이 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복지의 사각지대 할지 지금 소셜벤처 같은 경우도 뭐 중기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소셜 임팩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만들고 계신 플랫폼이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원하고 있던 것들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하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이렇게 합쳐서 처음에 이제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첫 고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 고객을 바탕으로 이 고객을 한번 만족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실제 현업에 오래 있었던 분들의 피드백 바탕으로 뭐 펑션을 둘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일단 해보면 거기서 이제 고객 만족도가 나오면 일단은 PMF를 찾은 거거든.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거니까 이거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내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 보고 그 집단을 한테 이제 실질적 영업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를 테스트 해보고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시장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붙여서 다른 관점의 비즈니스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것들을 첫 고객으로 만들어 보는. 근데 약간 대표님께서 저를 약간 독심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B2G 관련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너무 큰 조언이 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그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그 균일한 유지의 좀 세팅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초기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까지 대표님이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투입하셔서 첫 고객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가치 창업이긴 한데 투자 유치 같은 거라거나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 가치 중심성을 두고 사회적인 가치를 두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막 다른 많은 것들이 따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답변에 조금 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구체적인 절차가 좀 궁금했었는데 엔지니어들도 이제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서신 건 사실 기술이 가능하니까 이게 계속 이게 투자도 되고 뭔가 첫 번째 고객도 찾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절차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어느 지점을 넘어야 우리가 이걸 풀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헤게모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일단 파악이 완전히 된 것부터 목표를 세팅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마 가장 먼저 올 가능성이 기술적인 문제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러면은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처음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학우들로 그거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알리는 어떤 이런 쇼에 나올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대표 본인이 그 문제에 심취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돼야 되고 근데 그 아이덴티티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 컴패션 작업.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하려면 실제 현장도 많이 가보고 네. 그런 작업들이 저희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하지만 초반에는 진짜 더 많이 발품 팔았었고 운전박대도 당했었고 그런 걸 하면서 저희도 이제 TV 방송 그 창업 경연에서 우승을 하니까 운전박대 안 당했었거든요.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그 문제와 혼연일체가 되는 먼저 그 대표가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을 그 바탕으로 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셋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표는 그럼 그 문제를 또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죠. 이거를 알린달지, 알리면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알린달지, 아니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뭐 정부 관계자를 만난달지. 대표는 계속 해야죠. 다른 것들을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또 팀을 만들. 대표가 심취해야 한다. 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으로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친구부터 찾는 것도 진짜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팁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또 청년 창업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주변에 같이 막 시작하는 나이대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방금 이거랑 맥락이 비슷한 게 또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소셜 임팩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심취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 같은 것도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토크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거랑 이제 좀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성과랑은 크게 간극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 같은 게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학생 창업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기대 관리 부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거를 프로미스를 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프로미스 하면은 어필링 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내가 프로미스한 타임라인을 못 맞춘달지 뭐 내가 생각한 만큼 반응이 안 나온다 했지. 이런 게 사실 늘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대표들은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간극 같은 경우는 저는 정면 돌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극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디파인 하고 그거를 대표가 먼저 그냥 글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풀지 않으면 다음 레벨로 못 간다라고 하고 다 집중해서 그거를 풀고 근데 그걸 풀어내면 이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텐데 간극이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액션을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장애 산업 장애 어떤 그러나 네, 뭐 단체분들이나 이런 쪽에 뭐 저희가 아는 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저희도 뭐 파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걸 계속 했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지금 돌아보면은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게 왜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진정성도 인정해 주시고 이게 뭐 글로벌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자질도 정말 중요한 대표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케미분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주식회사 닷은 공동대표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끼리 동업을 시작해서 이제 공동대표에 대한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동대표가 되셨고 또 공동대표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대표를 맡고 저희 한 명은 CTO, 한 명은 이제 디자이너 책임, 마케팅 책임, 뭐 소프트 책임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결국에는 CTO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과정이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기업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고 기업의 미션도 대변하고 뭐 에브리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다가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CTO였던 이제 지금 성영 공동대표가 제가 이제 빨리 하자 해서 맡아주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이미 또 대표라는 직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바운더리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대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미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공동대표 체제로 가서 더 빠르게 대부분 시장도 만들고 더 가치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뭐 로마 시대에도 공화정 때는 집정관들이 2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표를 혼자 맡는다는 저도 혼자였을 때랑 공동대표일 때랑 팀의 그 크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더 왜냐면 예전 CTO일 때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하니까 경영적인 건 저만 하는데 점점 회사가 커지면 경영적인 그런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상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의 그 관점을 또 새롭게 해석해 주신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 대표님을 통해서 대학생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케미분들을 위한 조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뭐 소중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소중한 가치인 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또 어떤 시간에 대한 책임 없이 나를 뭐 내가 식솔들을 데리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없는 시간대가 굉장히 대학생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가 많지 않은 시간이 인생에 많지 않거든요. 거의 대학교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 시간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20대를 돌아보면 별로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뭐 너무 창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잘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창업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창업을 해라 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인생을 길게 보고 대학교 시절에는 한번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가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진 투자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셔서 본인이 해볼 수 있겠다. 시간을 1, 2년 정도 할애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저는 하는 거를 강추드리고요. 또 안 되면 학교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막 내 인생을 걸어서 막 그런 정도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때는. 근데 하다 보면 그 지점이 있으실 거고 그럼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아마 그런 결과물들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표님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정말 가치 있는 투자다라고 하는 조언을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케미분들 소감만 간단하게 들어보고 정말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거의 빠져서 들었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막 창업 의지가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확실히 제가 많은 청년 창업가 분들 만나 뵈면서 느끼는 거지만 창업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정말 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도움 많이 받았고 생각할 거리도 더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 생각해야 할 거리들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정말 딱딱 집어서 열심히 조언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촬영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팀원들이랑 회의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생 창업가분들의 그 열정에 또 이렇게 불을 지펴준 그런 토크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우리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대학생 창업가 후배들에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주식회사 닷 대표님을 모시고 짧은 시간 토크쇼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가 되길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주식회사 닷 김주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캠타토크 티키타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